일로 와. 어이, 왔어요. 왔어. 몇 마리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지금 15 애기들이 있어요. 15마리요? 네네.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 집 식구가 좀 많은데요. 중형견을 비롯해 대형견,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노견들. 여기에 고양이들까지 더하면 무려 41마리 대가족. 모두 유기되고 길에서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모두 아픈 애기들로 구조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아픈 애기들로 구조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 끼니마다 영양식으로 좀 만들어서 먹이고 있어요. 네? 지금 만들고 계신 음식이 강아지 밥이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정성을 쏟는지 아이들 건강을 위해 재료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답니다. 간수가 이게 애기들한테는 좋지가 않잖아요. 소금 염분기라.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황태도 다 염분기를 빼죠. 강아지 밥인데 왜 제가 군침이 돌죠? 얼른 와, 맘마 먹자. 음식을 만드는 정성도 정성이지만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 한 끼를 준비하고 나눠주는데 꼬박 1시간이 걸린다고요. 오야. 네. 마침내 기다리던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골고루 들어간 든든한 한 끼. 걸로. 들어오고, 자, 이렇게 오고. 요 녀석들 아침부터 몸보신 제대로 하겠는데요. 강아지 밥 차리는데 누구보다 진심이 나네. 삼시세끼를 직접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매 끼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 먹자. 좋은 식재료만 보면 아이들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잘 먹어야 몸도 튼튼해지고 혹여 아프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요. 케이크 너무 맛있다. 각자 몫을 먹고 혹시나 부족한 애기가 있으면 더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았어요. 오이. 그 잘 먹네 우리 일진이. 그 잘 먹네. 오야. 정말 어찌나 잘 먹였는지 하나같이 토실토실 건강미가 철철 넘칩니다. 애들이 살찌는 이유가 있네. 양껏 먹여야 될 것 같아. 양껏. 그래야 제가 배불러요. 그 잘 먹네 우리 애기. 옳지. 왜 먹여줘요? 그냥 매일 손으로 주는 습관화가 돼가지고 간식 같은 걸 손으로 다 먹이니까 곱게 키워서 그래. 곱게 키워서 너무 곱게 키웠더니 여기가 유기견 보호소인가요? 유기견 보호소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이에요 다. 그럼 다 등록된 그런... 그럼요. 다 저희 애기들이에요. 부부는 41마리 전부를 직접 구조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두를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저희가 6년 전에 산에 들어올 때 총 18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그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처음 산골에 왔을 때 이미 식구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버려지고 상처 입은 녀석들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우리 굿즈는요 6개월 때 도시에서 살다가 이 아이를 처음에 입양하셨던 분이 도베르만의 로망으로 해서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어린애기를. 근데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 아이가 배변도 대형견이다 보니까 배변도 많이 하고 또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무서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아파트에서 함께 키울 수가 없어서 파양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소중한 생명. 갈 곳 없는 구찌에게 부부는 손을 내밀었고 구찌의 평생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거 신났네.
아이고 잘 뛰네 구찌. 구찌야 아이고 잘하네. 구찌처럼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 녀석들. 엄마 간식 줄게. 간식 줄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엄마 간식 줄게.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엄마한테. 먹을까? 자, 누가 먹을? 간식 하나를 주더라도 좋은 것만 골라서 내어주는데요. 루비 사과 좋아하지? 응. 옳지? 과일을 자주 줘요? 네, 자주 줘요. 점심 간식으로는 사과 같은 거, 이제 제철 과일 그렇게 많이 먹이고 있어요.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일은 아내가, 견사를 깨끗하게 치우는 일은 남편이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대충이란 없는데요. 뭘 하든 정성을 다한다고요. 얘들이 이제 별을 보거나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 보는데 뿌려놓으면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서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여보 상추밭에 물 좀 줘야 돼. 또 줘야지 뭐. 예.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내의 부탁으로 산골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남편. 이 밭에는 뭐 심으신 거예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파프리카, 대파, 양배추, 청양고추, 오이고추, 까지, 상추, 오이, 작물이 많아요. 열매까지 될걸요? 이제 고추만 저희가 먹을 거고 가지하고 나머지는 다 애들 거죠. 아, 강아지 전용 밭이었군요. 남편은 산골에 와서 살림꾼이 다 됐습니다. 아이들 삼시세끼 챙기느라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 빨래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죠. 해달라는 거 해야지. 남자 여자가 없잖아. 동물을 키우면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그런 거는 없다고 봐야죠. 와, 요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 손놀림 좀 보세요.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 아버님 왜 지금 요리하시는 거예요? 애들 엄마 밥을 해줘야 되나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담당이잖아 제가. 애들 엄마는 강아지들 밥 담당이고 저는 애들 엄마 담당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느라 바쁜 일상. 도시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상상도 못한 삶이라죠. 그럼에도 싫은 내색 한 번 한 적 없다는 남편. 겉모습은 무뚝뚝해 보여도 아내를 누구보다 아끼는 사랑꾼이랍니다. 너무 맛있어. 네. 지켜보니까 네. 살림을 제 아버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의 다 하죠. 예, 저는 애기들 밥 만드는 거, 그거 하고 남편이 거의 여기 산골 살림을 다 사는 거예요. 불만 없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저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저는 어차피 애 엄마 뜻을 존중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와서 그냥 시골 가서 살자 했을 때 들어와서 애들 키우자 했을 때 두 말도 없이 왔고 손 잡아 손 옳지. 아내로 인해 시작된 대가족 돌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남편도 녀석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고 있는데요. 애 엄마도 사랑을 많이 주지만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족 같은 존재죠. 우와 뽀뽀 급기야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비 맞던 이쁜 아이들 겁 많던 착한 아이들 이젠 이름도 생겨서 햇살 따라 뛰어다녀 우리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따뜻한 밥 한 끼와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노래를 만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많이 와닿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 오후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온 부부. 보호자분이 네. 진료보러 자주 오시나요? 네, 자주 오시죠. 네, 워낙 그 키우시는 강아지도 또 돌보시는 강아지도 많으시고 그리고 고양이 친구들도 많이 돌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친구들이 좀 안 좋을 때 많이 오십니다. 산골에는 마땅한 동물병원이 없어서 차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 아픈 아이들만 구조를 하다 보니 병원비가 어마어마했고요. 거의 1년에 1억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15년 하면서 15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이제 노후 자금, 15년 동안 이어진 구조와 돌봄으로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부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처음에 아픈 아이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병원비 감당을 할까 막막하죠. 눈앞이 깜깜하고. 근데 아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 위로가 돼요. 아, 참 잘했다. 나 또 한 생명 살려놓았구나. 산골에도 찾아온 무더위. 어휴, 날도 더운데 난로에 고구마를 구우시네요. 고구마는 우리 노견 아이들 사료들을 잘 씹지 못하니까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군고구마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떼요. 1년 365일. 그 희망이가 군고구마밖에 안 먹어요. 이거 삶아주면 그것 안 먹어. 올해 22살이라는 희망이는 14살 때 부부에게 구조됐는데요. 그 당시 아기가 상태가 좀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치매도 있었고 귀도 많이 아팠고 그랬었죠. 굉장히 심하고 요만큼 좀 백내장도 작았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 저희한테 와서 컸어, 키가. 그러니까 아기를 안 먹여서 안 키운 듯한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길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에요. 그래도 혹시 유실된 건 아닐까 보호자를 찾기 위해 애를 써봤지만 끝내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늙고 병든 채로 버려진 희망이의 가족이 되어준 부부. 산바람이 반겨주는 산꼭대기 쉼터. 부부의 피서 명당인데요. 사실 이곳도 아프거나 안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랍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이 훌쩍 넘은 희망이도 이곳에 자주 와서 휴식을 취한다는데요. 어유 우리 희망이 신났죠요. 살림꾼이자 사랑꾼 남편. 대가족 돌보느라 수고한 아내를 위해 이번엔 노릇노릇 고기 굽기에 나섰는데요. 당신 고생 많았지. 많이 먹어요? 네.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더욱 돈독해졌다는 부부 사이. 부부싸움을 했다가도 녀석들만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고 저절로 화해가 된다고요. 이러니 예뻐할 수밖에 없겠죠. 희망이 맛있어? 잘 먹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희망이가 온 지가 어느덧 꽤 되었어. 그죠? 8년? 네.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나이를 많이 먹었네.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지. 희망아, 아빠가 노래 하나 만드는 거 틀어줄까? 희망이 위해서? 우리 희망이 노래 들어볼까요? 하얀 벚꽃이 흩날리던 그 길 위에 세상에 혼자 남겨진 작은 손 아무도 보지 못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던 어린 그림자 14살 차가운 계절의 끝에서 엄마는 너를 처음 보았고 이름조차 없던 그 아이에게 희망이라 눈물 난다. 불러주었죠. 힘든 날들이 많았었죠. 많았죠. 힘든 저희 일도. 울고 막 할 때도 애 엄마 울고 불고 할 때도 많고. 힘든 날도 많았고 그래도 아이들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식처럼 다 거둔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함께 마지막까지 책임감 가지고 잘 보내주고 마무리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게 구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희망이 내년에 또 23살 되면 아빠가 노래 또 만들어줄게. 알았지? 오래오래 사세요. 대학교 졸업해야지 희망이는, 그지? 그거 잘 들어. 부부는 녀석들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날 하우스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 네, 나무 심고. 같은 거. 나무 좀 이제 뭐좀 손이 우러질 수 있는 나무를 골라서 좀 심고. 수영장 고양이는 사실 필요가 없고 맞지. 강아지 것만 하나, 수영장을 하나 나눠서.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조감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어떻게 지을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조감도를 대충 그려서 나중에 이렇게 얘들 환경을 만들 때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의논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의를 좀 한 거예요. 언젠가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지을 계획이라는데요. 그런 거 지금 꿈꾸면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행복하죠. 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길 바래요,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한번 살다 가게. 그게 저희 꿈이에요. 부부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병아리콩, 닭가슴살, 피망, 단호박, 오트밀. 아침에는 이렇게 부담되지 않게 좀 편하게. 오늘 아침도 정성 가득 담긴 영양 만점 식사를 챙기고 어우, 잘. 어느새 점심시간. 이번엔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메뉴는 무더위를 날려줄 얼음 동동 시원한 수박화채. 질릴 틈 없는 다양한 메뉴. 반려견 맛집이 있다면 바로 여기 아닐까요? 시원하고 달콤하고 하여간 끝내줘요. 얼른 빠빠 먹어. 옳지. 이거 줄까? 시루 이거 먹을래? 옳지, 옳지. 일로 와. 시루야. 우리 시루.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 무슨 일인지 간식도 시루야. 마다하고 슬슬 피하는 시루. 일로 와, 시루야. 우리 시루 예쁘다. 예쁘다, 우리 시루 일로 와. 무서워, 무서워. 아이가 많이 무서워해요. 설기 역시 사람을 무서워하는데요. 시루와 설기는 깊은 산골짜기에 두 아이가 버려졌어요. 아기 때. 2개월 때 버려졌대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다른 집 아이들의 사료를 훔쳐 먹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지렁이나 이제 뭐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연명을 하면서 살아온 아기들이라. 설기야. 세상에. 위에 머리 쪽에서 뭐. 아이고. 이제 갓 눈을 떴어. 니들도 편안한 자리로 가면 되잖아, 시루야. 극적으로 구조는 성공했지만 새끼 때부터 줄곧 산에서 지낸 탓일까요? 사람의 손길을 멀리하고 다가가면 예민한 모습을 보였던 시루와 설기. 일로 와. 그로부터 4년 후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 그래. 발톱도 안 깎고. 어? 아유, 애타네, 애타. 우리 설기 예쁘다, 그지? 시루와 설기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발톱이 휘었어요, 많이. 설기야. 어휴, 이 정도면 걷기도 불편하겠는데요. 설기야. 시루야, 일로 와. 간식 먹자. 얼른 와. 옳지. 여보. 얼른 와. 시루 왔어, 여보. 자, 일로 와, 시루야. 자. 천천히. 결국 어쩔 수 없이 강제 포획 결정. 아이고리, 시루 녀석 제법 날렵한데요. 아이고리. 시루 가만히 있어. 뛰는 시루 위에 나는 남편. 한바탕 추격전 끝에 드디어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얼굴 물었다. 목을 물어봤다. 가만 있어. 목을 물어봤다. 안 돼, 안 돼. 오야, 괜찮아. 무서우면 어떻게 할 거야? 잡아. 걸기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 아우, 편안해졌어. 발톱 봐요, 이거. 좀 편안해졌어 이제. 그렇게 괜찮아? 아빠 그만 좀 줄게. 자. 아무리 그래도 무섭다니까요. 아유, 발톱 한 번 깎이는 게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냥 이런 일이 가장 힘들어요,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강제성을 두고 잡아서 발톱을 깎고, 물론 저희들을 위한 일이지만 아이들은 그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죠.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은.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 잘 있었어, 맘마.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개들을 찾아온 아내. 무서웠어. 우리 해피가 무서웠어. 아이고 무서웠어요. 아이고 무서웠어. 이 친구들은 누가 키우는 개예요? 지금 이 밭 주인, 밭 주인이 있어요. 저희들이 밥을 주면서부터 이제 완전 포기를 해가지고 애기들 밥도 아예 안 주고, 근데 저희가 다 전담으로 맡아서 애기들을 지금 케어해주고 있어요. 사람 대신 밭을 지키던 개들. 하지만 정작 녀석들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런 녀석들을 부부는 2년 반 동안 돌봐주었는데요. 어우 잘 먹네. 그러다 얼마 전 소유권을 포기한 밭 지킴이 개들의 보호자. 이 지금 두 아이는 저희 지인분이 밭 지킴이로 살던 아이들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두 아이를 모두 입양을 하시겠다. 옳지. 요 녀석은 아직 가족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실 이곳에는 밭을 지키던 개가 더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데려가 보니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노견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데리고 가서 저희들 품 안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 밭에서 구조한 후 새 식구로 맞이했다는 엘리. 그런데 무슨 일인지 좀처럼 짖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내 보험 완벽하게 분석해보겠다. 이건 뭐고? 이건 또 뭐야? 그냥 이거 쓰면 되는데. 그걸 왜 이제 말해? 내 보험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 마이보험 체크. 엘리야. 아내를 보자마자 짖음 뚝. 뭐야? 너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엘리야, 앉아. 구조된 이후로 저희들이 함께 자고 함께 먹이고 하면서부터 계속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엘리의 추정 나이는 15살. 평생을 밭에 묶여 살았다는 녀석은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이 온전한 밥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맛있었어?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진 엘리는 안타깝게도 심장사상충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24시간을 안고 치료를 하고 먹이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가 분리불안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현재 약물 처치 중인 엘리. 치료는 시작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흥부를 하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자리를 비우자 곧장 분리불안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는 엘리. 탈출이라도 하려는 듯 자꾸 창문을 향해 뛰어오르는데요. 나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빨리 와요. 아이고 엘리야, 너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오야 일로 와.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일로 와. 왜 겁을 먹었어 왜? 난리가 났었구나 우리 애기가.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여기도 다 긁어놨고.
마음 같아선 계속 곁에 있고 싶지만 엘리 말고도 돌봐야 하는 식구가 40마리. 엘리 있어? 하루 종일 엘리만 돌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아이고 엘리야 제발 진정 좀 해. 엘리야. 오이. 아이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있나. 지금 엘리가 계속 짖어대니까 뭐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놀래서. 애기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한 집에서 지낸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도 깊어진 애착 관계. 이래가지고 무슨 안정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겠냐고요. 애기가 저러다가 갑자기 잘못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아니 왜 불안한지를 모르겠네. 이러다 정말 쇼크가 올까 봐 조마조마. 엘리의 분리불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 후 41마리 대가족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산골을 찾아온 설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쪼끼미들이구나. 아유, 이뻐라. 일단 집 구경부터 해보는데요. 아,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오. 아, 해도 잘 듣고 여기 시원하고 너무 좋다. 오, 시원해. 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평지에 운동장 애들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냥 평지인 것보다 약간 입체적으로. 저기 올라가 다 네. 시거든요. 그리고 밑에 저기 다 그늘이고. 귀여워. 타고 시원하게. 와, 여기 너무 시원하다. 지금 공간이 이렇게 쫙 봤더니 더울 때, 추울 때, 뭐 자기 쉬고 싶을 때 있을 공간들이 충분하게 다 있어서 이게 너무 좋은데요? 좋다. 너네 좋겠다. 어? 삼시세끼 직접 만든 밥상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람 음식보다 더 손이 갈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식사. 매 끼니가 진수성찬이었죠. 이게 혹시 하나이당 한 그릇이에요? 하나이당 한 그릇이에요? 이것도 좀 이거 애들 하루 반 끼, 보통 칼로리로 보면 하루 반 끼는 되겠는데? 아니 애들이 보니까 다 배가 끓이려고 하더라고. 유독 토실토실한 산골 아이들. 푸짐하게 먹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아이를 구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모두 아픈 아이, 거의 뭐 무지개 별 떠나기 직전에 아이들을 구조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하고 예뻐졌고 회복이 됐는데도 저의 마음이나 저의 눈의 카메라는 항상 처음 구조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채워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라.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건사료라는 게 사람으로 보면 쌀 먹는 거예요. 네, 그렇죠. 밥이 아니라 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부피감이 있잖아요. 수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위가 확장되고 배부름을 느껴요. 근데 건사료는 수분이 적으니까 이 배부름을 느끼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정량의 20% 적게 먹는 애들이 오래 산대요. 정량의 20% 적게 먹는 애들이. 조금 줄이셔야 돼요, 조금. 네, 애들 배고파해도. 좀 줄여 다시. 쟤만 몸매가 좋아. 잊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쟤도 조금 있으면 아마. 저 몸매가 베스트예요. 진짜 저 몸매가 베스트예요. 오래 사는 베스트 몸매. 식사량은 조금 줄이는 것이 더 건강해지는 길이랍니다. 얘가 안 잡혀가지고 어휴 빨러라. 시루야. 시루와 설기는 가족이 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부부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구조 전 두 녀석은 산속에서 먹고 자고 출산까지 했다죠. 저 산까지 들어가서 낳았다라는 거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얼굴 물었다. 봐봐 지금. 설기야. 괜찮아. 좀 아우, 편안해졌어. 팔뚝 봐요, 이거.
좀 편안해졌어요 이제. 괜찮아?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감각처리 과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왜 저거 갖고 그럴까라고 하는데 똑같이 건드려도 더 이렇게 심한 자극이 오는 거예요. 예민하게요. 네, 감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이건 병이 아니라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잡는 걸 싫어해요. 지금 간식 주고 이럴 땐 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본능적인 행동과 학습한 행동이 충돌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학습적으로 간식도 주고 나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 사람의 손길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루와 설기. 설쌤, 그럼 발톱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최대한 좀 스스로 발톱이 좀 더 갈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발톱 깎기 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합판과 사포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타카지를 한번 해볼까요? 발톱을 사포에 스스로 긁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데 밀리지 않게. 까끌한 사포 발바닥에 괜찮을까요? 이게 또 발바닥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강아지들의 발바닥 자체가 각질층이에요. 아, 패드가요? 네, 패드가 각질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 이런 데 많이 안 다니고 산책 안 하고 그 실내에서만 사는 애들 보면 발바닥에 과각증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처럼 이 각질이 못 뛰어내져서 안 떨어져요. 오히려 각질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병적인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있으면 오히려 발바닥도 더 얇으니까 한마디로 각질이. 네, 잘 생길 수 있어요. 발톱은 물론 발바닥 각질까지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이제 알맞은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요. 이곳은 평소 아이들이 간식을 먹던 공간. 간식 한번 여기서 줘보시겠어요? 간식 먹자. 이게 뭐야? 시루야. 설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간식 먹자는 유혹에 안 넘어올 강아지는 없겠죠. 그런데 시루와 설기는 좀 다릅니다. 있어. 옳지. 자, 시루도 일로 와. 옳지. 설기야. 옳지. 선뜻 다가오지 않는데요. 네, 저런 애들이 겁도 많아가지고 여기도 안 올라오려고 해요. 설기, 설기. 설기 올라왔어요. 설기. 옳지. 자, 시루. 시간이 지나자 발톱 깎기 존에서 익숙하게 간식을 받아먹는 시루와 설기. 아유, 발톱 깎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요. 설기야, 일로 와. 설기, 얼른 와. 이런 서걱서걱 소리만 나도 이렇게 자국 나는 거는 되게 세게 간 거고 이렇게 서걱서걱 소리만 나도 조금씩 갈리는 거예요. 선명하게 남아있는 발톱 자국. 효과도 정말 좋은데요. 많이 갈렸다. 많이 갈렸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잡지 않아도 되고, 그럼 아이들도 두려울 일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도 편해지고 저희들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